북한 농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아마 굶주림, 통제, 배급, 뭐 이런 단어들이겠죠? 그런데 말이죠. 평양 한복판에서 이 모든 고정관념을 확 깨버리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바로 비닐하우스가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시장 경제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? 북한에서 농사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? 에이, 설마. 대부분은 알아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. 그런데 놀랍게도 네, 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. 그곳이 어디냐고요? 바로 평양의 심장부에 있는 작은 섬, 두루섬입니다. 아니, 어떻게 그 꽁꽁 얼어붙은 북한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우리 먼저 북한 농업의 과거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통제의 시스템. 그러니까 두루섬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려면 이들이 뭘 깨부수고 나왔는지 그 과거의 틀을 먼저 알아야겠죠. 자, 보시면요. 북한 농업의 역사는 사실상 통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. 1940년 처음에는 자, 이제 여러분 땅입니다 하면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면서 희망을 줬죠. 근데 그게 딱 12년 갑니다. 1958년에 모든 걸 국가가 싹 가져가서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버리죠. 시간이 흘러서 2014년에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해서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낼 거 내고 남는 건 가져가세요 라는 제도가 생기긴 했어요. 근데 뭐 그래봤자 농민의 삶이 국가에 단단히 묶여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.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희망이 없는 대대손손 세습되는 노예와 같은 생활. 생각해보세요. 내가 진짜 피땀 흘려 일해도 전부 국가 거구.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랑 노동이 내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진다는 그 절망감? 이게 바로 북한의 일반적인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. 두루섬의 실험.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 한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농민이 탄생하고 있습니다.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냥 농민이 아니라 노종자가 된 거예요.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. 전통적인 농장원은 그냥 국가에 소속돼서 배급받고 사는 세습되는 직업이잖아요. 근데 두루섬의 노동자는 달라요. 이윤을 내는 회사, 즉 기업소의 직원처럼 대우받는 겁니다. 월급도 받고 개인적으로 이윤도 낼 수 있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혁신이 딱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? 비닐하우스의 비밀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가 가능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혁신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비밀병기 바로 비닐하우스입니다. 여러분, 북한 겨울이 얼마나 춥고 긴지 아시죠? 그걸 이겨내게 해주는 거예요. 1년 내내 시장에서 이거 주세요 하는 작물을 딱딱 맞춰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 거죠. 이건 뭐 북한 농업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엄청난 혁신은 개인의 부로 연결시켜주는 마법의 공간이 주어집니다. 바로 약 30평, 그러니까 한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개인 텃밭이에요. 농민들은 바로 이 작은 땅 위에 자기만의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실상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작은 텃밭이 부를 만드는 진짜 엔진이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서는요, 완전한 시장 경제가 돌아가거든요. 국가에 바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내가 키운 모든 걸 팔아서 그 수익을 온전히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죠. 엄청나죠?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중 시스템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. 자, 왼쪽은 뭐죠? 국가에 내야 하는 공식 생산물. 배추, 쌀, 뭐 이런 전통적인 작물들이죠. 그런데 오른쪽 개인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작물들을 보세요. 상추, 오이, 토마토, 심지어 멜론이나 참외 같은 것도 있어요. 이게 다 뭐겠어요? 평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찾는 비싸고 신선한 고부가 가치 작물들이라는 거죠.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자전거를 탄 시장 개척자들. 자, 좋아요. 이렇게 비싸고 좋은 작물을 키워냈습니다.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. 기름 한 방울이 금쪽 같은 북한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평양 시내까지 실어 나를 수 있을까요?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은 최신 트럭이 아니라 바로 자전거였습니다.
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도매상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섬까지 들어오는 거예요. 와서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잔뜩 싣고 평양 시내에 있는 300개가 넘는 식당으로 쫙 배달하는 거죠. 이야, 이게 바로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똑똑하고 효율적인 풀뿌리 공급망 아니겠습니까?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새로운 길을 향하여. 이 정말 놀라운 두루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그건 바로 풀뿌리 시장화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뭐냐면 국가가 위에서부터 자, 이렇게 해 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. 밑에서부터 사람들 각자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저절로 시장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말해요. 두루섬은 바로 이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 같은 곳이죠. 결국 이 작은 섬의 성공은요, 그냥 농사 잘 지었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. 이건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도 이끌어낼 수 있는, 어쩌면 북한의 미래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과연 이 두루섬은 북한 미래의 청사진일까요? 아니면 그저 평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낸 딱 하나뿐인 예외적인 케이스일까요? 이 작은 섬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씨앗이 과연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